네, 이번 시간에는 형사 절차상 구인 구금 절차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체포, 구속. 이게 용어가 막 혼재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한 번에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를 이해하고 또 시사적인 문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체포와 구속의 차이를 모르거나 수사상 구속과 재판에서 구속이 다르고 또 유죄 판결을 받고 자유형의 집행, 이건 이제 처벌이죠. 이 처벌로서 수감되는 것, 요게 다 다른데 구별 없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분명 저 사람이 구속됐다고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재판 중에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더라. 저게 뭐지? 뭐 이런 단순한 문제부터 요 제도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른바 비즈니스, 장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법률 상식으로 들으셔도 좋고 형사법 수험생들은 요 정리가 아주 유용할 거예요. 형사 절차상 구인 구금,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둬놓는 절차. 일단 사람은 헌법에 의해서 자유권이 보장됩니다. 신체의 자유.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자유권을 제한한다. 형법상 체포감금죄 또는 그것이 공권력에 의한 경우 불법 체포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범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어떤 내용의 구인 구금 절차가 있는지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제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 다른 제도입니다. 목적도 다르고 요건도 다릅니다. 이 형사 절차를 보면 경찰 또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죠. 재판에서 1심, 2심, 3심. 요때는 이제 미결이라 해서 아직 유죄의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요때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죠. 재판이 다 끝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때를 이제 기결, 결정이 났다.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입건이 되면 지위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기소에 의해서 재판에 회부되면 이름이 바뀝니다. 피고인으로. 그래서 사건 기록이나 법전에 읽을 때 피의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수사 단계구나. 피고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재판 단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수사와 재판으로 절차가 나누어져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이게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체포는 수사 단계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구속은 수사 단계에서도 있고 재판 단계에서도 있고 자유형의 유죄 선고, 금고, 유기징역 같은 경우 처벌로서 수감이 되는 경우 그때도 우리가 구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구속은 판결문을 집행하는 절차죠. 징역 10년이 나왔다. 그러면 10년의 징역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구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게 구속은 조금 성격이 다른 세 가지 구속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겉으로 보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서 가둬놓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차이를 별로 느끼질 못해요. 체포는 뭐냐? 체포는 항상 따라오는 콤보, 세트가 있죠. 48시간.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임시 조치가 체포입니다. 체포는 48시간.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헌법을 잠시 볼게요. 12조에 보면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 12조가 형사소송법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때 이걸 이제 강제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임의 수사가 원칙이에요. 여기 있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거는 강제 수사입니다. 강제 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게 영장주의 원칙입니다. 강제 수사는 영장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뒤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을 때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급하니까 현행범 언제 영장 받아오겠어요. 그 다음에 범죄 저지르고 길거리 활보하다가 딱 발견했어. 너 잠깐 있어, 나 영장 받아올게. 그게 가능해요? 안 되죠. 이제 요런 예외를 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체포의 종류. 체포 사명제라고 합니다. 체포는 48시간 임시조치고 사명제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거, 헌법에서 보신 거. 긴급체포
체포,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중범죄 범하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막 다니다가 딱 들킨 경우. 그 다음에 현행범. 요 두 가지는 영장 없이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영장을 받아라. 그 나중이 언제겠습니까? 있죠. 48시간. 선조치 후보고. 그래서 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헌법상 강제수사 영장주의의 중대한 예외 두 가지. 요 영장 체포는 그게 아니라 기본형입니다. 조사받으러 오세요. 그런데 안 와요. 한 서너 번 안 와. 그러면 법원에다가 제 조사받으러 안 와요. 제 가서 데리고 올 건데 영장 하나 내주세요. 그럼 법원이 소환 불응이 있는지 보고 그럼 영장 줄 테니까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내주는 게 체포 영장이에요. 저게 뭐 엄청나게 죄를 저질러야 꼭 하는 게 아니라 경미한 범죄도 이 체포 영장은 잘 나와요. 조사받으러 안 가면 내주니까. 조사받고 그냥 집에 가고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영장 체포에 큰 의미를 둘 건 아니고 오히려 이 두 개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이거는 영장주의 예외니까 수사기관도 부담이 크죠. 법원의 허락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긴급 체포 이 체포 사명제는 48시간의 임시조치다. 이 48시간 안에 뭘 해야 되냐? 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이 긴급 체포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로 갈 여지가 많아요. 중범죄에다가 도망갈 염려가 있는 상황. 요게 요건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근데 영장 체포나 현행범 체포 이런 경우는 그게 다 구속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48시간 안에 석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거나 이 체포 사명제는 각각의 요건이 다른데 공통점은 48시간의 임시조치다. 요 체포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체포 적부심이라는 걸 합니다. 이 체포가 적정한지 부당한지 판단해 주세요. 이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체포 적부심 생각해 보세요. 굳이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까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 체포 적부심이 진행되는 시간만큼은 요게 멈추거든요. 요 48시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48시간 지나면 석방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용하더라도 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즉 이 영장 없이 일단 강제력을 발동한 요 경우에 청구를 해요. 긴급체포 요건도 아닌데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구인했다. 경찰이 착각하고 현행범 체포를 했다. 그래서 영장 없이 공권력 행사가 됐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 억울해하는 사람이 법원에다 일러주는 거예요. 얘들 영장 없이 나에게 무리하게 공권력 행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체포 적부심이에요. 영장 체포는 체포 적부심을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는 요건 자체가 불러도 오지 않아서 법원이 영장을 내준 거예요. 데리고 와서 조사하세요. 딱 요 용도로. 그래서 체포 적부심을 논할 게 없어요. 불러도 오지 않았다는 거 증명되면 그만이거든요. 요 영장도 법원이 냈는데 법원이 번복할 리가 없죠. 요거는 이용하는 경우가 없다. 요게 수사기관이 하는 체포제도입니다. 법률 드라마 보다 보면 오게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요 긴급체포.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막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찾아가서 긴급체포를 하는 장면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긴급체포하는 장면에서 영장을 내밀어요. 영장을 탁 펼치면서 당신을 긴급체포합니다. 이렇게 해요. 중대한 오게티죠. 긴급체포는 영장이 없어야 되죠. 영장을 내밀려면 이 영장체포여야 됩니다. 이 영장체포. 근데 이 영장체포는 그런 극적인 효과가 없어요. 밋밋해요. 자,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이 체포제도 본질에 잘 맞아요. 일단 영장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의 신병 확보, 구인을 한 다음에 이 48시간 짧은 기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긴급체포 같은 경우는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면서 이 신병 확보의 상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사전 절차가 됩니다. 근데 요 영장 체포는 피의자가 나 할 말 없어요. 나 조사 협조 안 할래요.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영장을 갖고 와서 데리고 온다 한들 별로 실익이 없어요. 데리고 와도 어차피 말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조사 마치고 그냥 집에 보내는 게 일상입니다. 범죄가 중대한 상황이다. 그러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가요. 어차피 이 48시간 안에 석방 아니면 영장 청구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됩니다. 사전 구속영장, 사후 구속영장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뉴스 같은 거 볼 때. 여기서 사는 뭐냐면 이 체포를 말해요. 사전 구속영장은 체포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 절차로 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 체포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반드시 꼭 해야 될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자, 목욕탕 가서 이제 옷 벗고 탕에 들어갈 건데 탕에 들어가기 전에 문 옆에 있는 세면대에서 굳이 세수를 할 필요 없죠. 자, 구속. 지금 여기 파란 구속을 말합니다. 수사상 필요에 의한 구속입니다. 요건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제 수사를 하는데 막 증거를 숨길 것 같아.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없게 묶어놔야겠죠.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수사 안 받고 어디 도망 다니면 그거 찾아다니느라고 또 애먹잖아. 그죠? 요런 요건, 우려가 있을 때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구속을 말합니다. 이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검찰은 법원에 신청해서 10일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경찰의 이 10일은 검찰로 송치를 못하면 바로 석방해야 돼요. 자, 체포도 그렇고 체포하는 그 순간 48시간이 째깍째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 날짜 시간이 딱 기록에 찍혀요. 그때부터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요. 자, 구속도 경찰이 이제 구속을 했다. 그럼 요 10일이 째깍째깍 흐르는 거예요. 기록 정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게 저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송치가 되면 이게 이제 송치라고 합니다. 검찰도 10일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게 주어진 이 구속 기간은 법원에 기소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요 10일이 째깍째깍 흐르는 거예요. 근데 10일 안에 이 공소장도 쓰고 기록 정리도 하고 보강 수사도 하고 이게 안 된다. 그럼 법원에 신청을 해서 연장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쯤 되면 어떤 다른 조사가 거의 다 무르익고 마무리 단계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 수사기관의 이 구속에 대해 불복하는 거는 첫째, 이제 구속영장 청구되고 구속영장 발부를 할지 말지 신문을 한 차례 거칩니다. 그것을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기록만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지금은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한번 줍니다. 그게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영장체포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록만 보고 얘 조사 받으러 오랬는데 안 왔네. 영장 내줄 테니까 소환해서 한번 조사 받아보세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굳이 신문 기회를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그리고 이제 기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방어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요걸 한 다음에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건 구속 전이고 이제 구속되면 보세요. 요 10일 안에 법원에 기소하지 못하면 바로 석방해야 되니까 요 시간 자체가 짧죠. 구속이 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째깍째깍 갑니다. 잘못하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기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속 후 기소까지 시간이 며칠 안 돼요. 구속 후 기소 전. 그때는 요 구속 접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기 전까지만. 기소 후에는 구속 접부심이라는 게 없고 보석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구속 전에는 영장실질심사, 구속 후에는 구속 접부심으로 다퉈볼 수 있다. 인치장소. 경찰이 체포했을 때는 경찰 유치장에 둡니다. 어차피 48시간. 짧죠? 자기 입던 옷 입고 잠시 그냥 머물다 가는 거예요. 유치장. 또는 검찰이 체포를 했다. 검찰청에는 유치장이 없으니까 적당한 데 둬야 되는데 좀 사람 두기 좋은 데가 구치소죠. 구치소라는 장소를 활용하는 겁니다. 체포했을 때는 이제 구속 전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구금하더라도 그거는 구속해서 구금한 게 아니죠. 체포 상태잖아요. 그래서 수감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장소만 쓰는 겁니다. 평상복 입고 공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속이 되면 그때 정식 수감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구치소 공간이라고 해도 체포됐을 때와 구속됐을 때 신분은 다릅니다. 자, 요까지가 수사 단계에서의 구인 구금 절차입니다. 자, 수사기관에 보면 제가 공수처 해갖고 물음표 해놨죠. 이 공수처법이 워낙 졸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내용의 공백이 많고 아직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절차에 있어서. 이 공수처의 지위를 어디에 넣을 건가. 근데 공수처에 있는 수사 주체를 검사라고 표현을 하고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지위로 봐야 되지 않느냐. 법을 좀 다듬어서 이 혼란이 없게 해야 돼요. 이게 모든 제도나 법은 다른 법 제도, 기존의 거하고 체계가 맞아야 되는데 저 공수처 법은 너무 이 수사 단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 해서 그 수사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환 불응을 했죠.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 발부를 받았죠. 영장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을 하고 그럼 요 타이머가 작동되잖아요. 요 10일. 여기서 지금 문제가 돼서 구속 취소까지 오게 됐죠. 자, 기소를 하면 이제 수사기관의 손을 떠납니다. 요 벽을 떠나고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바뀌고 모든 통제권은 법원이 갖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돼서 피고인이 되면 그때는 이 수사기관과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가 됩니다. 모든 걸 법원을 거쳐서만 해야 돼요. 향후의 절차는. 자, 피고인 신분이 되면 이제 1심부터 해서 구속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 2개월 주고 재판이 이제 길어지잖아요. 그 2개월로 안 되면 2개월 연장하고 그걸로 안 되면 또 2개월 연장하고. 이건 이제 법원이 스스로 영장을 발부해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에요. 2개월씩 3번. 요 안에 1심을 못 마쳤다. 그러면 석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심이 1년 걸렸다. 그러면 6개월은 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6개월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6개월 나와 있다가 2심 시작되면 다시 또 구속돼서 2심을 받아요. 이것도 6개월 안에 못 끝내면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결 상태에서는 구속 피고인이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개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8개월, 1, 2, 3심을 다 거친다 했을 때 이렇게 기간이 걸립니다. 재판 때는 이제 여기에 불복, 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어. 이러면 보석을 청구하거나 구속 취소 절차를 거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뭐 신청해서 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는 실질 심사라는 게 없고 적부심이라는 것도 없어요. 기소되면 그때는 보석, 그 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개인적 법익에서 합의가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를 보죠. 몸이 너무 아픈지. 구속 취소도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긴 하는데 주로 절차 위반의 경우 구속 취소 쪽으로 갑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게 요거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뉴스 보다 보면 한참 구속 재판을 받던 사람에게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해줬다. 이런 기사 보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의문을 갖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풀어줘야 됩니다. 석방. 근데 그냥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나와서 공범도 만나고 어디 도망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법원이 잡아둘 수가 없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이거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제한으로 석방이 되면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꼬리표를 하나 달아놓는 거예요. 6개월 끝나기 전에 요때 직권으로 보석을 해주면서 보석 조건을 달아요. 뭐뭐 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이렇게. 이거는 재판부로서는 부득이하면서 현명한 조치입니다. 풀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요 보석 조건, 요 제한을 달기 위해서 보석을 해주는 겁니다. 요걸 어기면 제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런 오해는 자꾸 구속이 여기 유죄로서 처벌, 유죄로 단정됐다고 생각하니까 생기는 오해일 수도 있어요. 이 수사상 구속, 파란 구속과 재판상 구속, 빨간 구속은 유죄를 확정해서 처벌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나 재판의 필요에 의해서 요 기간 동안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재판 받아서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드물지 않아요. 자, 재판 받을 때는 요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구치소에서 포송용 버스를 타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유죄 판결을 받고 자유형이 확정되면 처벌로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1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 기간 동안 그때는 이제 교도소에 가게 돼요. 근데 구치소와 교도소는 좀 개념상 차이는 있는데 같은 건물을 구치소로 활용하기도 하고 교도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차피 그 구조가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지금 좀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서울 구치소, 그건 구치소죠. 근데 기결수들이 수감돼 있기도 하니까 교도소로 쓰기도 합니다. 체포기간은 수사상 구속, 파란 구속 기간에 포함된다. 즉 구속기간을 축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구속기간 있죠. 10일. 근데 요 10일은
경우에는 요 체포 시점부터 기산을 해요. 체포를 24시간 했다. 그럼 요 10일에서 하루가 까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10일은 체포로 구금돼 있던 기간을 포함해서 10일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모적 영장 체포, 지양, 엉뚱한 시장 형성.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 영장 체포는 당사자가 조사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데리고 와도 어차피 말을 안 해. 그러면 이 조사가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장 체포를 할 것 같으면 이걸 안 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가서 이 소모적 영장 체포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는 공수처의 조사를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차피 데리고 와도 말을 안 할 거야. 이게 분명해요. 그럼 굳이 이 절차를 하지 말고 그냥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구속할 거잖아. 윤 대통령 측도 체포 말고 구속영장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공수처가 굳이 영장 체포를 진행을 하면서 공권력 대 공권력이 충돌을 했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또 기소되고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 소모적인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계엄 사건이 난 직후에 수사기관들이 경찰, 검찰, 공수처 갑자기 쭉 경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연일 압박을 했죠. 민주당 중심으로. 그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 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장을 국회로 불러서 저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잡아들여라. 긴급 체포해라. 이랬습니다. 긴급 체포해라. 근데 이 공수처장이 그때 영상으로 보니까 좀 수긍하는 듯한 모습으로 답을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불렀어요. 공수처장을. 불러갖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 긴급 체포하라고 하니까 그러겠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또 닥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한다는 게 그것도 대통령을.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또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어요. 공수처라는 게 원래 이 수사기관과 판사들 대상으로 감시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주로 수사기관, 법원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만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으로 이 긴급 체포를 했다가는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요건이 되는지 자체가 다 터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꾀를 낸 겁니다. 그때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긴급 체포는 좀 그렇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하는 쪽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살짝 톤다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모적인 영장 체포를 한 이유가 일단 국회의 닥달에 호응하는 네네네 할게요. 호응하는 부분 그리고 그동안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던 공수처가 이 기회를 좀 살려보겠다는 욕심 두 개 결합된 결과물이 영장 체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요거 생략하고 수사 충분히 한 다음에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이 몇 번 불러도 안 가고 버티고 그때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한 번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바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장 체포가 시도된 거죠. 공수처가 이제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이게 딱 좋잖아요. 몇 번 조사받으러 오라 했는데 안 왔다는 것만 있으면 청구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법원에 청구해서 영장이 안 나오면 법원 탓을 돌리면 되고 간결한 요건의 체포영장을 통해서 극대화된 시각적 효과를 노릴 수가 있죠. 이 절차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시간, 공권력 소모, 각자 자기 일을 하느라고 그 과정에 있던 사람들 또 범죄 혐의를 인지해서 수사하고 좀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의 이 영장 체포 시도는 바둑판 위에서 알까기를 하고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마치 바둑을 두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닌가. 어차피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뭐하러 해요? 바로 구속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 영장 체포, 간결하고 시각적 효과는 좋아서 쇼의 유혹적 재료가 된다. 여기 제가 엉뚱한 시장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영장 체포가 시각적으로 되게 마치 구속 같잖아요. 유죄가 확정돼서 사람을 잡아가는 듯한 착시 효과를 주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수사가 개시된다 이러면 당장 잡혀가고 이런 거에 되게 극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수사가 개시되면 누구누구 구속 이렇게 구호
구호를 외쳐요. 누구누구 유죄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거는 유죄죠. 유죄 처벌로서 수감되는 요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사와 재판이라는 요 기간을 사람들이 못 기다리죠. 당장 내 눈에서 뭘 보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사기관도 뭔가 일하는 것 같은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이기에는 이만큼 좋은 게 없죠.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탄압받고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을 때 또 이게 이용하기가 좋죠. 아주 경미한 범죄라서 그냥 조사만 받으면 되는 일에 한 번 안 가, 두 번 안 가, 서너 번 안 가면 체포영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유튜브를 딱 켜고 이러죠. 제가 정치적으로 탄압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찰이 밖에 와서 문을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갔다가 살아 돌아올 겁니다. 이 구속도 아니고 요거. 조사받으러 일부러 안 가서 만든 요 상황.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막 경찰이 와서 문 밖에 있다니까 국가가 잡으러 왔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가서 몇 마디 하고 그냥 나와요. 정말 중범죄가 아니면. 그럼 나오면서 그러죠. 여러분, 제가 석방됐습니다. 제가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 쪽에서 쇼를 하기도 좋다. 사람이 끌려가고 돌아오고 하는 이 시각적 효과에 관중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에 공수처가 그 시장에 진입해서 한번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이 구속 취소라는 결과의 씨앗이 이때 발화가 되었다. 요걸 발단으로 해서 구속기간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구속 취소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기간 사이에 관할 문제도 정리가 안 돼서 법원에 의해서 압색영장이 기각된 적도 있죠.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무리하게 치고 나가는 이런 행태는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궁지에 몰리고 있는 윤 대통령을 영웅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인신에 대한 요 형사 절차는 조금의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불법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절차 자체가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하나하나의 집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절차예요, 이 형사 절차가. 지금 쇼를 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이슬비에 옷 젖듯이 누적돼서 사고가 날 수 있다. 결국 그렇게 됐죠. 영장실질심사, 적부심 등 법원이 수사 절차에 들어갈 때는 이 구속기간에서 빠집니다. 법원에 보내고 수사 기록이 다시 돌아오는 요 시간 동안은 요 48시간 멈춰져요. 구속 적부심도 마찬가지로 구속 기록이 법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 시간은 요 10일에 들어가지 않아요. 체포적부심은 당연히 기각이 되죠. 소환 불응한 건 맞으니까. 그럼 이 멈춰있던 48시간이 다시 흘러가고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다시 말하지만 뭐하러 영장 체포를 합니까?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안 나오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오는 순간 구속영장 청구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수사가 별로 안 됐을 거예요. 피의자 신문 어차피 못했고 사건 직후라서 뭐 충분히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에 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공수처가 경찰 검찰 보고 내가 수사할 테니까 다 기록 가져와 했을 때 이 둘은 의아해하면서 지체도 했었고 결국 경찰 검찰이 하던 수사 기록을 받아서 거기에 영장 청구서만 써서 부랴부랴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영장이 나왔죠. 영장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 10일이 이제 째깍째깍 또 가죠. 기소를 해야 돼. 근데 문제가 이 검찰과 공수처의 지위가 지금 둘이 애매한 거예요. 요 구속 기간을 어떻게 쓸 건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공수처가 일단 구속영장에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급해진 거잖아요. 빨리 기소를 해야 되니까 공수처가 요 10일을 자기들이 쓰고 검찰에게 송치를 해줄 테니 검찰 니네가 법원의 10일 연장을 받아서 뭐 보강 수사를 하든 해서 기소를 해라. 이렇게 이제 협의를 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요걸 이제 10일 나눠 쓴다는 건데 그런데 요 10일에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요 체포 시간도 들어있죠. 합쳐서 10일인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 이제 넘겼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0일 연장이 안 된 겁니다. 넘겨받자마자
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기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근데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하고 관여를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넘어올 때는 이미 검찰에 의해서 정리된 채로 넘어오기 때문에 요 10일 안에 기소가 가능해요. 근데 이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다른 조직이다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받았을 때 이때는 보완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 이게 이제 기각 사유인 거예요.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공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요 그림에서는 공처가 수사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기소 여부만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검찰이 수사를 좀 더 해야 되니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법원은 그건 안 돼. 보완 수사를 위한 구속기간 연장은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아니 수사가 안 됐으면 왜 체포와 구속을 거쳤습니까? 체포하면 바로 구속영장 쳐야 되고 구속하면 바로 기소해야 되고 이 촉박한 시간 요 안에 일을 해야 되는데 수사기간이 더 필요한 상태에서 왜 이걸 거쳤냐고요. 계엄 직후에 막 국민들을 그냥 들끓고 국회에서도 난리치고 하니까 거기다가 쇼맨십까지 부리면서 지금 생긴 문제 아니에요. 그 시간에 수사를 제대로 해갖고 기록 제대로 만들어서 거의 완결해서 바로 기소할 수 있게 그렇게 했어야지 왜 여기서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연장해야 된다고 이러고 있냐고. 검사는 기소를 하면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의 기관이 만든 수사 기록으로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공소유지 잘못해서 생긴 문제는 검찰이 다 뒤치다거리 해야 되잖아요. 책임을 다 떠안잖아요. 똥은 공수처가 싸고 뒤처리는 검찰이 하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공수처가 그냥 던져준 기록 갖고 기소해서 재판 이어나가면서 상대방의 각종 공격을 검찰이 다 막아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검찰도 속이 탔을 겁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경찰, 기소권이 있는 검찰한테 내가 할게라고 다 기록을 뺏어오게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 하나하나의 문제가 쌓여서 결국은 윤 대통령을 영웅으로 만든다니까. 본인들 쇼하다가 이 사안이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 결국 공수처가 10일 거의 다 쓴 채로 넘겨주니까 검찰은 부랴부랴 기소를 한 거죠. 이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기록이 제대로 편철이나 돼 있을까요?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지금 웃긴 상황. 멀리서 보면 비극인데 가까이 보면 코미디 같은. 자, 기소된 다음에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취소가 됐죠. 구속 취소는 구속의 절차에 대한 겁니다. 이 유무죄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건 이제 재판에서 가릴 문제고 앞에 구속을 했던 건 이게 수사상 필요로 했던 거지 유무죄 판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93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구속 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었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13항에 보면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 체포구속 적부심에서 이 수사 기록이 왔다 간 기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요거를 날짜로 보느냐 시간으로 보느냐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3월 1일 오전 10시에 체포됐다고 해봅시다. 언제까지가 48시간입니까? 3월 3일 10시 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석봉하든 해야 되죠. 근데 3월 2일 날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해봅시다. 3월 2일 기록이 접수되고 3월 3일 새벽 1시 기록이 반환됐다고 해봅시다. 요걸 시간으로 보면 몇 시간이에요? 15시간이네요. 요때부터 48시간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3월 4일 새벽 1시. 요전엔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걸 날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날로. 날짜가 하루 바뀌었죠. 4일 아침 10시가 되겠죠. 즉 24시간으로 봐버린 거죠. 그럼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해석에 따라 9시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불법 구금이 될 여지가 생겨버린 거죠. 요 문제가 요 또 10일에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공수처는 자기들이 10일 다 쓰고 검찰에게 법원 허가 받아서 10일 더 써. 이렇게 했는데 법원이 이걸 허가를 안 해줬죠. 검찰은 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정확히 구속기간이 언제 만료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말을 아끼거나 애매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루 이틀의 오차의 범위를 두고
기소 시기를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비를 받으면 넉넉하게 며칠만 쓰고 바로 기소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허가가 안 난 거죠. 허가 안 난 이유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에 관한 거잖아요. 보안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미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부랴부랴 바로 기소를 했죠. 무리한 영장 체포로 시작된 문제가 체포적부심과 그다음에 검찰과 공수처의 보안 수사 관계까지 문제가 되면서 이 하자가 있는 채로 기소까지 돼서 법원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 신청을 했고 구속기간이 오바됐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으니 하자가 있다. 이래서 구속 취소가 된 겁니다. 이건 분명히 경고를 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뒤에 분명히 발목 잡는다. 문제가 된다. 그런데 요번엔 이게 터졌지만 앞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동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막무가내로 오고 왔던 게 여기서 어차피 변론 과정에서 다 다뤄질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공처 손을 떠났어. 이 검찰이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 호되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구속 취소는 그 서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리하고 소모적인 영장 체포에 구속기간 계산 실수로 결국 구속 취소라는 결론이 났다. 이 구속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입장, 그다음에 법원이 바라보는 입장에 차이가 있어요. 국회에서도 그 부분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수사상 구속, 이 파란 구속은 어디까지나 수사상 필요에 의한 거지 유무죄를 단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사를 했으면 그냥 기소를 하면 돼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정통적으로 구속 기소의 유혹을 떨치지를 못해요. 이 구속이란 거를 수사의 성과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수사의 성과. 이 사람이 유죄로 처벌되는 구속은 여기입니다. 여기. 한참 뒤에요. 여기. 그런데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구속을 원하는 관중이 있듯이 이 수사기관은 자기가 수사한 거에 대한 어떤 성과 확인, 보상 이런 의미로 구속을 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나 봐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볼 땐 유죄겠죠. 근데 유무죄는 재판을 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법원은 그냥 재판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지 쟤는 유죄야 이렇게 단정하지 않고요.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을 계속 발전시켜 왔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고 옛날에는 검찰에 의해서 구속돼서 기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법정에서 재판을 해서 판결할 때 법정 구속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세가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체포, 이건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며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서 공수처가 하지 않기를 바랬고 기소도 굳이 구속 기소를 해야 되나 하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많죠. 일부는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고 다른 재판들은 공범들이 전부 유죄를 받고 장기형의 선고를 받았고 굳이 비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소환 불응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 이게 이번 사건과 비교가 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구속영장이 바로 청구됐죠. 저는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자기의 수사 성과로 무리하게 구속 기소를 감행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이 여기서 많이 지체되거든요. 왜 검찰이 자기 손에서 어떤 결과를 보려고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를 하는지 그 시간만큼 지금 재판이 늦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냥 수사에 집중하고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이 빨리 진행돼서 판단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 이게 효율적인 형사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수사할 수도 없어요. 이미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졸속으로 수사 과정이 실속보다는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로 부실해진 상태, 그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나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업자득이 될 거다. 국가의 자원이 그런 식으로 낭비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씁쓸하다. 이런 일들이 빨리 정리되고 국민들이 정치적 피로감에서 좀 자유롭게 각자의 일상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